우리는 인간관계의 미로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며 때론 그 길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때로는 우리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을 법한 상황들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유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수면은 침묵의 동반자이며 문제가 생기면 내일로 생각을 미루라.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는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쉬게 하는 베개가 말 없는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궁지에 몰렸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골똘히 생각하기보다는 깊은 잠을 자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일부는 생각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곧바로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변명거리만 찾고 있는 무리들이 흔히 그렇다.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교제할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나 친분을 쌓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이를 통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된다. 성격이 격렬한 사람은 온화한 이와 직설적인 사람은 자제력을 지닌 이와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분별력 있는 이와 교류하는 것이 좋다. 세상은 상반되는 요소들의 조화로 인해 더욱 멋져진다. 마치 구체적인 사물들이 상호 대비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 인간 세계 역시 대비되는 개념들로 인해 더욱 풍부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친구나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 이러한 대비 개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극단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유익한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위험을 피하려면 최악의 사태를 항상 대비해 두어야 한다. 인생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탐조등 역할을 하는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성공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반성과 예측이다. 미래를 투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명한 경계 조치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이를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이다. 마음가짐만 단단히 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흑자는 행동이 앞서고 나중에서야 이를 생각하지만 이는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변명에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불순한 일을 꾸미는 상대에게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분명한 태도로 거래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경계심을 풀게 하고 주머니를 노리려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모호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진실을 숨김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그들은 호기를 잡으려고 뒤에 숨어 있다가 틈만 보이면 상대방을 먹이로 삼는다. 상대방의 계략을 깨달았을 때 잠을 자면 안 된다. 꼬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상대가 사용하는 수법에 말려들지 말라. 상황을 잘 관찰하고 자신이 용인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용인의 근거를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이쪽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이쪽에 먹이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즉시 알게 된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노력을 안 해도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사가 꼬이기만 하는 시기가 있다. 운이 따를 때는 기력이 왕성하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조그마한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이 다했을 때는 이를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잘 돌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항상 현명하게 처신할 수는 없다. 이따금 불운이 덮쳐 사고력이 떨어질 때도 있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사태를 역전시키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억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하는 도박을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다만 조금 운이 나쁘다고 해서 전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반대로 운이 좀 있다고 해서 운이 잇따라 온다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은 당신을 밀어냄으로써 세인의 평판을 획득한다. 당신을 음지로 내모는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 당신에게 빛을 밝혀주는 사람과 손을 잡아라. 당신을 어둠 속으로 밀어내는 사람은 당신보다 고결하건 천박하던 간에 세인들의 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주인공으로 되어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지지했던 과거를 후회하게 만든다. 가령 그의 공이 당신 노력의 산물이고 당연히 그 공이 당신에게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눈에는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보인다.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으면 남의 인정도 주목도 받지 못한다. 남의 밑에 있어도 빛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적을 대할 때에는 절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말을 삼가하라.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이 만든 상처는 의사도 못 고친다. 말은 얼마든지 엿가락처럼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뱉어낸 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씌어 있듯이 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감당해야 할 결과도 적어진다. 자신이 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라.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벌금을 요구받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드러운 말과 예리한 논리를 적절히 사용한다. 말과 돌멩이는 한 번 던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주변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보기 싫은 얼굴도 습관을 들여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은 이런 타협적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짐승과 대면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이다.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겠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그러든다. 나아가서는 불쾌함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나중에는 짐승들을 보아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불행과 고뇌를 결코 남에게 토로하지 말라. 신중한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과거나 현재의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원래 가장 아픈 상처만을 건드려 조롱하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무관심에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주변에서는 당신의 불행에 점점 쾌감을 느낄 뿐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인은 경쟁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고
남의 급소를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매달린다. 결국 치명상을 줄 때까지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고충을 털어놓는다든지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남몰래 참아내면 언젠가 고통도 사라지고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환영받고 싶으면 초대받은 곳만 가라. 초대받지 않은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짓이다. 냉대받지 않으려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든지 뻔뻔스럽게 얼굴을 내밀면 상대방은 곤혹스러워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쫓아내려고 갖은 꾀를 쓰게 마련이다. 쉬운 일일수록 사려 깊게, 어려운 일일수록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쉽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지레 겁을 먹기 쉽다. 이로 인해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종종 생겨난다. 일이란 무턱대고 달려들면 곳곳에 은폐되어 있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하면 때때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도 성취해낼 수 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찮은 일도 괜히 지나친 기우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어려운 일에 매달려 괴로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성공의 적이다. 두려움이 장애물이 되어 자신감이나 주도성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조그만 불행은 큰 불행을 불러들이는 불씨가 된다. 앞길을 방해하는 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된다. 나쁜 일은 하나로서 끝나지 않고 줄줄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행운과 불행의 씨앗을 잘 살펴야 한다. 양자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에 빠진 사람을 멀리하고 행운을 맞은 사람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고 습성이다. 불운한 사람은 자신도, 이성도, 자신의 별자리도 모두 잃어버린다. 불운이 잠을 잘 때에는 괜히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조그만 실패는 가벼운 상처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태가 급전하면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따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나쁜 일만 끝없이 일어난다고 푸념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것은 승고함을 얻을 수 있고 땅에서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상대에게 자신의 명예가 걸린 중대사를 맡기면 안 된다. 침묵이 주는 이점과 침묵을 깨는 데에서 오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라. 마찬가지로 신분이 비슷한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좋다. 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면 마음속에 남모르게 시기와 적의를 품게 된다.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면 제 아무리 세심한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가능한 한 자신의 진지에서 승부를 겨루어라.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을 때에도 지력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먼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상황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예상되는 문제나 위험도 서로 나누어 맡아야 한다. 상호간에 서로 불리한 증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손잡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해라. 원인을 알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동기는 언젠가는 표면에 떠오른다. 상대방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해독하라.
눈썹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이야기하는 태도 등은 상대방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얼굴 표정이 선량해 보인다고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프게 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굳은 표정을 지닌 사람은 선의를 무시하는 비뚤어진 사람이다. 마음이 비비꼬인 사람과는 상대하지 마라.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발목에 그물을 치려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극성스럽게 수다를 떠는 사람의 말은 대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말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상대방의 부실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라. 세상은 혼란스럽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경심이 무너져 내리고 진실한 우정은 발붙일 곳이 없다. 진리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건달 같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사악한 술책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는 불안감을 느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신감을 갖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한다. 현실이 그렇다면 남의 부실을 탓하지 말고 이를 오히려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라. 세상에 감추어진 진짜 위험은 최선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덮어주며 무능을 허용하고 타락한 자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자신의 고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굳은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남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자신의 부주의로 생겨난 잘못은 즉시 책임을 져라. 거짓말은 한쪽 다리로 일어서고 진실은 양발로 일어서지만 침묵하는 자에게는 일말의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심코 디딘 한 발을 바로잡으려고 내 5발을 내쳐 나가다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한 가지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꾸밀 수밖에 없다. 변명보다 더욱 나쁜 것은 기만이다. 한 가지 거짓말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짓말 속에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다. 가령 자신의 그릇된 주장이 먹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씨앗은 뿌려진 것이다. 하나의 악덕은 언젠가는 많은 이자를 낳게 된다. 만일 부주의에서 비롯된 과오가 공격의 목표가 되거나 공개적으로 들추어지게 되면 그 즉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동기를 설명하는 편이 훌륭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실수를 2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과격한 수단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밀려든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속마음은 한결같이 남에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진심에서 벗어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과 다름없다. 더구나 성과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개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을 금기시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이 처음에는 신선하게 보이고 인기를 독차지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그 동기를 의심받고 멸시를 당하기 십상이다. 남에게 돋보이는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리하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빠져 역설적인 방법으로 덤벼드는 것이다. 또 그런 패들일수록 쓸모없는 인간들을 휘어잡고 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옹고집이라는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도리마저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
옹고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역으로 자신의 눈에 띄어도 좀처럼 인격적인 결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또 매사를 투쟁으로만 보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 교묘한 술수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세가 바뀌어 그들의 술책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산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 그들은 편협된 생각을 하고 마음은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는 될수록 삼가는 편이 좋다.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자화자찬을 늘어놓거나 우쭐대는 사람 또는 무모하게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경우든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계면적인 짓이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사생활에서도 자신을 화제로 삼는 일은 삼가해야 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잠시라도 변변치 못한 주제를 끄집어내면 청중들에게 어리석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화제로 삼아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을 덮어놓고 치켜올려 세운다거나 또는 무심코 무시해버린다거나 하는 암초에 걸려 좌초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불에 뛰어들면 좀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중요한 일을 착수할 때는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아라. 머리와 마음은 자주 충돌하는 법이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면 자신을 이러한 광기에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감정이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 중대한 일을 착수할 때에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 한 발 물러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장의 관객처럼 무대를 잘 볼 수 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은 흥분 상태에서 연기를 한다.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느끼면 즉시 이를 진정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일단 두뇌로 피가 올라오면 논리적이고 명석한 사고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생을 좌우할 만큼 커다란 타격을 받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종칠 수 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심한 노여움이 일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정시켜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홧김에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지옥의 불덩어리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감정이 격하게 분출할 때에는 미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처음에 자신이 냉정을 잃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에 의식적인 감정 억제 요소가 개입된다. 격분을 몰아내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모든 종류의 감정 폭발은 일단 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분노도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한다. 격한 감정에 몸을 맡기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자세히 고삐를 당겨라. 그렇게 하면 말 위에서 제 정신을 잃지 않는 이 세상에서 최초의 그리고 필시 최후의 인물이 될 것이다.